추가적으로 과연 투자를 강하게 세게 많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물가 지표도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 않고 케빈 워시도 좀 불안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메모리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 파업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노무라의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는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한 50만 원 언저리 나오는 거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시장이 8천을 찍고 이렇게 급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뭐 채권 금리 상승 뭐 이런 우려들이 조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선은 금리 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 금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30년물 금리가 5% 넘어간 게 사실 워닝을 줬죠. 네. 경고를 계속 줬는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랠리를 단기에 좀 많이 간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 물론 한국 시장이 특히나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높게 오르기도 했고 반도체 열풍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가격들이 꽤나 이제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네. 느낌을 많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유가 부분에 대해 중요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네. 나온 게 없죠. 네.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예. 오늘 오전만 해도 WTI가 103달러 수준까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뭐 PPI나 다른 어떤 경기 지표가 발표됐을 때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인하는 차치하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페드 의장이 아무래도 케빈 워시가 페드를 좀 장악하기 좀 어렵지 않나? 계속적으로 뭐 대차 대조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페드 의원들이 몇 명이 좀 약간 뭐 경고성을 날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반대한다는 입장.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에 대한 장악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도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30년물이 5% 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5% 기준점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물가 지표도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 않고 케빈 워시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조금 시장이 이제 경기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이 좋지 네. 않을 수 있다. 이 경로가 이제 오버랩이 딱 돼버린 거죠. 거기에서 결국 이제 금리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두드려 맞는데 결국 기술주라든지 오늘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주 대형 빅테크들이 결국 이제 FCF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아직은 플러스권에 있지만 급격하게 하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빅테크들이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로 가고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이 나는 상태고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투자를 강하게 세게 많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하게 됐을 때에는 수혜를 받았던 메모리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200일 이평선보다 지금 50%, 60% 정도로 이격이 벌어지니까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두 번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도 계속 있었던 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접어들면서 지난주에 8천을 넘었다가 이제 좀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워낙 상승을 주도해온 상태였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을 했고 이게 이제 또 이 뒷부분에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파업 얘기도 있고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노무라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네. 또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약간 안도감을 줬는데 그 논거가 뭔지를 한번 좀 보죠. 네, 뭐 노무라가 사실 눈에 띄게 올린 것도 있지만 JP 모간도 맞아요. 아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또 올리면서 글로벌 IB 두 곳이 지금 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뭐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파업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무라의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는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하이닉스도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개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노무라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TSMC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말하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서 간단한 이런 입력을 넣어가지고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영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던 것들이 이 거대 추론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어떤 명령이나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AI 추론 시대로 바뀌면서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로 진입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이 단기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메모리의 대부분의 수요가 7, 80%가 이제 B2C, 그러니까 PC라든지 스마트폰 이쪽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확 늘어날 땐 좋다가 갑자기 좀 주춤해지면 또 마이너스 적자로 대규모로 나기도 소위 이제 하고. 사이클 산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때 사이클과 당연히 다른 구조적인 성장 국면, 그러니까 B2B로 변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AI 서버가 한 70%까지 들어들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이클론을 이야기했던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구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 출시 이후에 AI 관련된 산업 중심이 뭐 트레이딩,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으로 가니까 앞으로 추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24시간 추론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추론 학습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뭐 결제라든지 기획이 알아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되는 초입 성장 국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젠틱 AI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물어봤던 거, 요즘에 뭐 영화 뭐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던 게 이제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로봇 산업이 들어올 때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떤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사용됐던 메모리 내용들이 일부 이제 메모리에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시 그걸 물어봤을 때 땡겨올 수 있는데 복잡하고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용량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사용량 증가와 함께 소위 말하는 그게 KV 캐시,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게 너무 크다.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과거에 이제 KV 캐시를 이만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이 넘어지면서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 없나? 뭐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복잡화되는 것은 효율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더욱더 폭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질의응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 30개 정도 토큰이 필요했다. 챗GPT에서. 근데 1시간 영상 생성을 하는 데는 1억 개의 토큰이 필요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요구량은 급증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의 관점은 5년간 메모리 수요가 수천 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계의 공급은 같은 기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수천 배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인 구조적인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조 투자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 PBR에서 PBR 구조로 넘어가면 한 8배 정도 줘도 되겠네. 지금 우리가 해외 쪽에서 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지금 메모리 가격들이 지금 9배, 10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TSMC는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밸류를 줄 때 한 8배, 10배 정도 주게 되면 한 50만 원 언저리 나오는 거 아닌가? 현재 구간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이 싸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